생각하면 돼요. 순서를 생각하여 나열한다. 순서를 생각하여 나열한다. 그래서 여기서 순, 여기서 열. 그래서 순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뽑힌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명에서 3명을 택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라 했다면 5명에서 3명을 택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라 했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5p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다른 총 인원수 5명에서 여기가 뽑는 인원수죠. 3명을 뽑으니까 이렇게 5p3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5p3으로 놔두고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 5p3의 계산 방법은 이겁니다.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하나씩 줄이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5, 4, 3 여기가 3이니까 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은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6P2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겠냐? 6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아니라 2개 그러니까 6하고 5를 곱하라는 소리죠. 자 여기가 시작 6부터 시작해서 2가 2까지가 아니라 개수라 생각하면 돼. 개수. 그래서 6, 5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또 나오게 됐는데 그 용어가 뭐냐 봤더니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pn이고 npn이 결국 뭐랑 같냐 봤더니 n하고 느낌표라고 써졌죠. n하고 느낌표라고 써졌는데 이 느낌표 이걸 수학에서는 느낌표로 하지 않고 이걸 뭐라 하냐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자,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 줄여서 n팩 이렇게 많이 읽기는 하는데 n 팩토리얼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n 팩토리얼이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냐면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는 것을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1 이렇게 끝나는 것을 n 팩토리얼. 그럼 n 팩토리얼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명을 모두 나열할 때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다면 이게 뭐냐면 5 팩토리얼이죠.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5 팩토리얼. 그럼 선생님 5 팩토리얼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5 팩토리얼이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말합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은 12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팩토리얼은 n개를 다 나열하면 팩토리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어차피 이거 문제 풀 거 외우면 좀 좋아요. 2명을 나열하는 2팩은 2입니다. 3명을 나열하는 3팩은 6이에요. 4명을 나열하는 4팩은 24입니다. 5명을 나열하는 5팩은 120이죠. 6팩은 720. 이 정도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솔직히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2 맞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6.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 5팩은 여기서 말했던 대로 5, 4, 3, 2, 1, 120. 그럼 6팩은 6, 5, 4, 3, 2, 2, 1. 그래서 72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도 좀 웬만하면 숫자 정도까지는 외워주자. 오케이? 자, 이게 순열인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순열의 기호인 NPR을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 NPR이 뭐냐? 다시 설명하면 n명 중에서, 곧 n개 중에서, n명 중에서 r명을 또는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는 NPR이라 불러요. 이 P는 순열의 첫 글자, 영어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 P를 땄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끝날 때까지 이 P라는 공식은 절대 안 쓸 거라는 겁니다. 이 P라는 공식은, 순열의 공식은 절대 안 쓸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알려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안 쓰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고3 학통 문제 풀 때까지도 절대 P는 안 써요. P를 안 쓴 대신에 어떻게 하라 하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법대로 그냥 일일이 하라 그래요. 그게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940번. 총 10명인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으래요. 자, 그럼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장이 A고 부회장이 B고 총무가 C로 뽑은 경우와 회장이 B고 부회장이 A고 총무가 C가 되는 경우, 이건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A가 회장이냐 B가 회장이냐, 이게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순서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푼다는 거지. 첫 번째, 공식으로 푼다. 공식을 대입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서로 다른 10명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요?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켜야 되죠. 그래서 공식을 쓴다면 10P3입니다. 서로 다른 10명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10P3 계산 방법이 뭐냐면 10부터 시작해서 3개 19, 8 해서 720이라는 답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합니다. P란 공식은 굳이 쓸모없는 공식인데 이렇게 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푸냐? 차라리 중학교 방법대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10명 중에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 뽑죠? 그럼 몇 개의 자리가 필요해요? 자리를 만들려 하거든? 이렇게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총무 자리, 이렇게 딱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회장 자리고, 여기가 부회장 자리고, 여기가 총무 자리야. 그래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회장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니? 우리 총 10명 중에서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겠죠? 자, 회장을 뽑았어요. 그럼 회장 한 명 됐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9명. 이제 부회장도 뽑았네요.
이제 총무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남았어요? 8명. 이렇게 계산하면 720. 답이 똑같죠. 차라리 자리를 만들고 푸는 게 편하지. 공식을 막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특히 이 순열이라는 단원에서는. 공식을 쓸 때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 단원만큼은 공식을 안 쓸 건데, 근데 n 팩토리얼은 무조건 쓸 겁니다.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5팩 이런 것들은 쓸 거예요. 자, 941번. 6곡 중에서 4곡을 들으려고 하는데 듣는 순서를 고려한다. 듣는 순서를 고려한다 소리가 순서를 생각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6곡 중에 4곡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거도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을 굳이 써본다면 공식은 6P4 1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 공식 안 쓴다 했죠? 그럼 어떻게 푸냐? 4곡을 들으려고 한다 했으니까 4자리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4자리를 만든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곡은 6곡 중에 한 곡. 한 곡이 들어갔으니까 5곡 중에 한 곡. 들어갔으니까 4곡 중에 한 곡, 3곡 중에 한 곡. 그래서 6, 5, 4, 3. 360. 그래서 답은 360까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라. 절대 공식을 쓰려 하지 말고 자리를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죠. 자, 942번은 상장 3개, 트로피 4개를 장식장에 진열하는데 앞줄에는 상장을, 뒷줄에는 트로피를 놓아 2줄로 진열하는 경우에서, 자, 첫 번째 앞줄부터 나열해 봅시다. 자, 앞줄은 상장을 나열한다 했는데 상장 3개가 있고 몇 개를 뽑아서 나열이 아니라 상장 그대로 나열을 했죠. 그러면 상장 3개를 모두 나열이니까 3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두 번째, 뒷줄에는 트로피인데 트로피 4개를 나열하니까 4 팩이 되겠죠. 그래서 앞줄에 상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뒷줄에서 트로피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24가지. 따라서 총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14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943. n개의 역 중에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여 경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72가지다.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를 딱 보니까 총 n개의 역 중에 출발역하고 도착역을 선택하래요. 그럼 이게 순서를 생각하냐는 것을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출발, 도착이 있는데 A가 출발이고 B가 도착이야. 이거랑 B가 출발이고 A가 도착이야. 이 2가지 케이스가 서로 다르죠. 이 2가지 케이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소리야. 순서를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열이죠. 그럼 순열에서 어떻게 풀라 했냐? 출발역과 도착역이니까 2자리를 만들어요. 출발역이 될 수 있는 거, 도착역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2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총 n개 중에서 출발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n개. 그러면 도착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n-1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n과 n-를 곱했더니 72가 만들어진죠. 뭐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그냥 곱해서 70인데 1 차이 나야 돼. 바로 보이죠? 곱하면 70인데 1 차이 나야 돼. 그 말은 9, 8에 72. 따라서 n은 9. 자, 이번에는 이웃하는 순열의 수.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구하는 순서가, 먼저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라.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해라를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서 너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일렬로 나열합니다.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나열하라는 소리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 곱하면 답이 나온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좀 쉬운 예시를 든다면 A, B, C, D, E가 있는데 A하고 B가 친해서 A하고 B는 이웃하래요. 자, A, B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푸는 순서가 뭐냐면 아까 1번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A와 B가 이웃하라 했으니까 A와 B를 하나로 묶어요. 그런 다음에 이건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있는 거야? 하나로 생각하면 총 몇 개가 보여요? 몇 개 보이니? 4개 보이죠? 그러면 그 4개를 나열한다. 그러니까 4개를 나열한다. 4 팩토리얼이죠. 이게 아까 설명했던 1번입니다. 이웃한 것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나열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이웃한 것들, 이것들이 이 안에서 꼭 A, B로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꼭 A, B로 있다는 보장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이것들이 A, B가 아니라 B, A로 나열되는 경우도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묶어진 것들이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면 A, B 아니면 B, A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4 빼기 24가지. 따라서 답은 48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총 5명에서 A와 B가 이웃해라의 경우의 수입니다. 만약 이번에는 3명을 이웃시켜 볼까요? A와 B, C가 이웃. 자, 이번에는 A와 B와 C를 다 이웃시키랍니다. 그 말은 A, B, C를 하나로 봐요. A, B, C를 하나로 보면 총 몇 명 있는 거, 몇 개 있는 거니? A, B, C를 하나로 보는 순간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를 나열한다. 3팩.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하라 했냐? 이 묶어진 것들이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여러 개 될 수도 있지만 A, C, B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B, A, C 또는 B, C, A 또는 C, A, B 또는 C, B, A 이런 식으로 총 6가지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A, B, C가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옵니다.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그래서 두 번째가 아까 뭐라 했냐면 이웃한 것들이 지그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6가지.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36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문점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들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다 6가지를 적어서 이래서 6가지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A, B, C가 저거들이 이 안에서 다시 뭐가 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3개가 이 안에서 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3개니까 이렇게 3개 해놓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1개. 그래서 6가지. 그 말은 A, B, C를 즉위들끼리 나열하면 3팩 해서 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이 3팩으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3팩. 자, 이게 이웃하라입니다. 이웃하라. 순열의 수에서 이웃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 풀이 순서가 기억나야 돼요. 이웃하라. 아, 이웃해도 이웃한 것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나열한다. 그리고 2번이 뭐냐면 이웃한 것들이 지그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경우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항상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봐보면 선생님 3명과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선생님끼리 이웃하래요.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요. 자, 선생님이 A, B, C고 학생들이 X, Y, Z, W였다 생각해 봅시다. 항상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을 무조건 꼭 해보고 이 중에 선생님끼리 이웃이니까 선생님 3명을 묶어버립시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생각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묶어서 이걸 하나로 생각하라 했죠. 그런 다음에 이걸 나열. 그럼 하나로 생각하니까 총 몇 명이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으니까 5팩이 되겠죠. 그래서 120.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선생님이 3명이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지수가 이 3명이 이 안에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 3명이 모두 나열되는 가지수 3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6. 따라서 120과 6을 곱해서 720이라는 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945. A와 D를 이웃해라. 그러면 A와 D를 묶어라. A와 D를 묶어라. 그럼 남은 애들이 B, C 이렇게 되죠? 자, A와 D를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로 생각하죠? 그럼 첫 번째,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나열해라. 3명이니까 3팩. 두 번째, A와 D가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 2팩. 따라서 답은 6이 12, 12가지. 자, 이번에는 946.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4쌍의 부부가 8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는데 부부끼리 이웃해라.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알파벳으로 표현 한번 해보라 했으니까 A랑 B가 이웃, 부부, C, D 부부, E, F 부부, G, H가 부부입니다. 자, 부부끼리는 이웃하라. 그럼 부부끼리를 묶어버려요. 자, 이렇게 부부끼리 묶으니까 자, 부부끼리 묶은 다음에 하나로 생각하죠? 그러면 총 몇 명이 있는 거냐면 그냥 4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4 팩토리얼. 그래서 24가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안에서 A하고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CD 마찬가지, EF 마찬가지, GH 마찬가지. 각각이 다 얼마씩이냐면 다 2팩씩이에요. 둘이 나열한다 2팩, 나열한다 2팩, 나열한다 2팩. 이렇게 해서 2팩을 4번 곱하면 되죠. 근데 2팩이 어차피 2니까 2를 4번 곱하면 16. 그래서 24 곱하기 16. 4로 끝나고 있는 답은 4번 384. 자, 이웃해라. 이웃해라.
이웃해라. 이웃해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묶어진 것들끼리 저것들끼리 안에서 나열될 수 있다를 곱해줘라. 자, 이제 유형 12번째.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다를 푸는 방법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을 먼저 나열이다. 이게 1번이야. 이웃하지 말아라는데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이 뭐냐면 나열한 것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한다. 그리고 두 상황을 곱한다. 라는 상황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총 5명이 있어요. A하고 B가 싸웠대요. A하고 B가 싸워서 A하고 B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 방법은 몇 가지일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개념 박스 내용들을 풀어보면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라는 생각이 뭐냐면 A하고 B는 싸웠으니까 이웃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러면 C, D, E는 이웃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그래서 C, D, E를 먼저 나열하면 3팩토리얼 되겠지? 그래서 이 3팩토리얼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한 케이스인 C, D, E 이렇게 나열했다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먼저 먼저 나열된 것들 사이사이에 자, 사이가 몇 개 생겨요? C, D, E 사이에 총 4개의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 4개의 공간에 이웃해도 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A한테 먼저 물어보겠지. A야, 너 어디로 들어갈래? 하니까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총 4개 중에 한 군데 들어간다고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4군데.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A가 여기로 들어갔다 생각해버리면 이제 B한테 물어볼 건데 B야, 넌 어디로 갈래? 한다면 아까 4개 자리 중에 A가 한 자리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리는 3개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개. 그래서 A, B, C, D, E를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 6, 4, 3, 12 둘이 곱해서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지 말아라. 반드시 푸는 순서 다 암기해야 돼요. 이웃해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나열하고 이웃하는 것끼리 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음을 생각해라. 2번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는다. 이 방법으로 이웃하지 말아라를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948 해볼까요? outside 7개 문자. 자음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자, 자음만 모아봅시다. T, S, T죠. 그리고 모음 O, U, I, E. 이렇게 총 7개가 있네요. 근데 자음은 이웃하지 말아라니까 T, S, D는 이웃하지 말아라.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게 몇 개냐면 O, U, I, E라는 이 모음은 이웃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O, U, I, E를 이웃한다. 이게 이웃해도 되니까 이것들을 먼저 나열한다. 그러니까 O, U, I, E를 먼저 나열한다. 그러면 4 팩토리얼.
그래서 OUIE라고 적고 사이가 몇 개 생기는가 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제 여기다가 뭐 하냐? TSD를 여기다 넣어줄 거야. 그러면 T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겠죠. 너 어디로 들어갈래? 하니까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간다 말하겠지? 그리고 임의로 여기다 T를 딱 접어가고. 그러면 이제 S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세 개로 변하게 되죠? 그럼 S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럼 이제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두 개가, 세 개가, 뭐야? 아까 이게 네 개였구나. 네 개가 되고, 이게 세 개가 되죠. 따라서 60까지. 4 팩이 24가지. 그 말은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0 곱하기 24, 1440까지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949 볼까요?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7개에 3명이 앉을 수 있다. 어느 두 사람도 서로 똑같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7개에 3명의 학생이 앉는데요. 자, 의자가 7개 있는데 똑같은 의자야. 그러니까 A라는 의자, A라는 의자, A라는 의자, A라는 의자. 근데 이 의자에 3명이 앉았어요. 그러면 A라는 의자가 이제 뭐가 되냐면 B라는 의자가 되겠죠? C라는 학생이 앉으면 C가 되겠죠? D가 앉으면 D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놈도 A라는 의자, A라는 의자, A라는 의자인데 이렇게 똑같은 의자 7개가 있었던 건데 이 의자에는 B가 앉고 이 의자에는 C가 앉고 이 의자에는 D가 앉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A라는 의자가 아니라 이제 B 의자, C 의자, D 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B, C, D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 소리야. 그럼 이웃하지 말아라. 어떻게 푼다 했냐면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선생님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군데요? 이 똑같은 의자 A 4개잖아. 똑같은 의자 4개를 나열한대.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똑같은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 똑같은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똑같은 문자 A 4개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니? 이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니, 똑같죠? 자, 4개가 만약에 여러 개였다면 지금 내가 쓸 때마다 서로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하는 거야? 4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으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방금은 똑같은 의자만 4개인데 똑같은 의자만 4개인데 내가 지금 뭘 쓰더라도 다 똑같지? 그러니까 뭐야? 한 가지지, 한 가지.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똑같은 의자. 똑같은 의자 7개라는 게 함정이었던 거야. 그 말은 뭐냐? 이웃해도 되는 이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야. 어떻게 나열하더라도 항상 A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A라 썼다 해보자. 그러면 빈 공간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놓고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거지. B한테.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겠죠. B가. 그럼 B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C한테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B가 들어갔던 하나를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갈게요. 그래서 C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D 남았죠?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B하고 C가 들어가지 않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곧 3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60까지. 어차피 1번에서 1이었기 때문에 1 곱하기 60도 똑같이 60까지죠. 그래서 서로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해되니?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순열이랑 기호 아예 안 쓰고 있죠? NPR이랑 기호 아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뭐 기호를 쓸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풀면 훨씬 도움이 된다. 자, 이번엔 한 장 넘겨보면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A와 B는 이웃하고 자, 2가지 상황을 한 문제에다 넣네요. 2가지 상황을. 자, 첫 번째 상황은 A와 B는 이웃하고 그 말은 A와 B는 묶어버리고 A와 B는 묶어버리고 D와 E는 이웃하지 않게 그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그게 누구냐면 D와 E를 뺀 요렇게죠. D와 E를 뺀 나머지 총 몇 명 있는 거야? D와 E를 빼면 총 몇 명 있어요? 아까 이거 묶었으니까 하나로 봐야 되죠? 그럼 총 몇 명 있는 거냐면 D, E를 뺀 게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 수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다. 이웃해도 되는 게 3개였어요. 그래서 3 팩토리얼 6가지.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해봐요. 그게 누구냐면 A, B하고 C, F죠. 근데 여기서 A하고 B는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여기서 빈 공간이 몇 개 생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4개가 생기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해야 되냐?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끼워 넣는다. 그 말은 D와 E를 끼워 넣을 건데 D한테 너 어디로 갈래? 하니까 하나, 둘, 셋, 4군데 중에 한 군데요. 이번에 E한테도 어디로 갈래? 하면 여기 뭐 T 적어버리면 남은 3개 중에 한 군데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12가지. 따라서 A와 B는 이웃하고 D와 E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거 둘이를 곱한 72가지. 이해되니? 고등수학과는 좀 진도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상처럼 빡세게 팍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시연이 됐니? 세연이 됐니? 여기까지? 선도? 넘어가? 그 다음 유형? 자, 그럼 그 다음 유형. 번갈아 서는 경우의 수. 요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네모 박스 나와 있는데 이 방법 굳이 안 봐도 되고 바로 951번을 보면 돼요. 남셋, 여셋. 항상 이렇게 인원수만 나오면 항상 알파벳 기호를 이용해서 남자를 A, B, C, 여자를 X, Y, Z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가 남학생이고
요렇게가 여학생입니다. 자,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남녀를 번갈아 세워라. 자, 남녀를 번갈아 세워라. 그러면 남자 여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정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부터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남자부터 나열한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남자가 몇 명이냐면 3명이야.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3 팩토리얼이죠. 이제 여자를 나열할 건데 선생님 여자도 3팩 아닌가요? 자, 그걸 알려면 먼저 남자를 먼저 나열했으니까 남자를 먼저 나열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A, B, C죠.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남녀, 남녀, 남녀가 되죠. 근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냐면 3자리잖아. 3자리인데 얘들도 3명이야. 그러니까 3, 2, 1. 이게 결국은 3팩이 되니까 3팩 맞죠? 근데 선생님 꼭 이렇게 서야 되나요? 여자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끝나도 되지 않나요? 꼭 남녀가 아니라 연남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세 번째, 애들이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남녀가 아니라 연남도 있구나. 총 2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그래서 2를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을 구해본다면 3팩 6 곱하기 3팩 6 곱하기 2 해서 72가지. 자, 어떻게 보면 951번은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남녀 아니면 연남이 성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952번을 보면 빨간색은 4송이, 노란색은 3송이. 꽃의 수가 다르죠. 꽃의 수가 다르면 4송이, 3송이면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되냐면 빨간색을 그냥 하면서 이렇게 빨 이렇게 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노란색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끼어 있어야 빨간색과 노란색이 교대로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절대 빨간색과 노란색이 교대로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런 식이어야 됩니다. 빨. 자, 그래서 빨간색 자리가 총 몇 개 자리가 생겼냐면 빨간색 자리가 하나, 둘, 셋, 넷이죠. 빨간색 자리가 4개인데 빨간색 꽃 4송이야. 4개를 모두 나열한다. 아, 4팩. 이번에는 노란색이 3개죠. 자리도 3개고. 그러니까 노란색을 나열한다. 3팩. 따라서 24 곱하기 6. 144가지. 자, 이번에는 953번. 희영이가 1부터 9까지 9개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7개 숫자를 이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자, 1부터 9까지. 먼저 짝수 2, 4, 6, 8. 홀수 1, 3, 5, 7, 9.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중에 7개만 이용하래요. 짝수와 홀수가. 그럼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먼저 내가 짝수를 먼저 썼다면 짝, 홀, 짝, 홀, 짝, 홀, 짝. 이렇게 쓰면 짝꼴짝꼴짝꼴짝 7개를 쓰면서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가면이 있죠. 선생님 이것만 되냐? 아니죠. 또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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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끝나도 7개의 숫자가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가면이 있죠.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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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 1번 또는 2번이구나. 그럼 1번부터 생각을 해보자. 짝수가 자리가 몇 개 있냐면 짝수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근데 짝수 4개밖에 없어. 그럼 이 4개를 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짝수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죠. 여기에다가 곱합시다. 뭘 곱하냐? 홀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구할 건데 홀수는 총 3개만 필요하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다른 5개에서 3자리 만들죠? 그래서 3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홀수가 5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로 끝나는 7자리 수는 24, 4팩 24니까 24 곱하기 60. 그래서 1440까지. 이번에는 홀짝홀짝 홀짝 해볼까요? 자, 먼저 짝수부터. 짝수는 하나, 둘, 3개만 쓰고 있네요. 짝수는 3개만 쓰고 있다. 근데 4개잖아. 그럼 서로 단 4개에서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 말은 3자리 만들라는 소리죠. 자, 3자리 만들어서 첫 번째 짝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여기다가 홀수. 홀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는 홀수가 5개야. 그러니까 5개에서 4개를 순서대로. 그래서 몇 자리 만드냐면 4자리를 만들죠. 자, 4자리를 만들어 놓고 홀수 5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5. 그 다음에는 4개.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2개.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답 나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그러면 얼마 나온가 볼까요? 24 곱하기 120. 2880. 2880. 따라서 이 2개를 더해서 0, 2, 3, 4. 4320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4320까지의 숫자를 만들 수 있다. 됐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